2025년 1월달부터 일단 평균 7.5%, 특히 3세대는 20%, 4세대는 13%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자,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는 어디서요? 저 보호망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최근의 얘기도 아니고 그 전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 보험료가 가파르게 많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우리가 25년도 어떻게 해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 보험왕과 오늘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 내년에 25년도에 경제 지표도 안 좋아지고 있고 자영업자 80% 이상 폐업하고 있고 내년에 부동산 시장도 떡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환 위기 때처럼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오는 1460억. 이러는 와중에 지금 내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민 경제는 안 좋아지고 보험료는 계속 실손보험료는 인상되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 보장 내용은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부터 보험료가 정말 가파르게, 실제 제 고객이요 2008년도 100%짜리 1세대 가입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험료가 3만원밖에 납입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65세가 훌쩍 넘으셨는데 보험료가 지금 18만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 90%. 하지만 보험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시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험료 3만원짜리가 15만원, 18만원. 지금도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그리고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처럼 저축이 되는 게 아니고 매달 납입하면서 매달 소멸이 되는데, 근데요 중요한 건 지금 18만원짜리가 나중에 3년 후에는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계속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험을 유지를 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는데 보험료를 나중에 되면 부담돼서 유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장 또한 못 받는다는 거죠. 자, 좋아요. 내가 어찌됐든 간에 뭐 암진단비,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 다 해지하고 난 실손보험만 유지할 거야. 1세대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요즘에 또 보험금이 쉽게 잘 나오지도 않아요. 전립선 결차술, 하지정 맥류, 여성분들 관절 관절의 줄기세포, 아니면 백내장으로 인한 다촉절 렌즈, 도수치료. 요즘에 웬만한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쉽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되는 걸 정말 눈물을 머금고 유지를 했는데 보험금 또한 안 나와. 그러면은 유지할 맛이 나겠나요? 당연히 아니죠. 저 같아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저 보험왕은요, 그 전에 2012년도 15년도에는 그래도 보험료가 많이 인상 안 됐으니까, 그래도 100% 1세대가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유지를 하라는 주의였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4세대 착한 실손보험으로 빨리 전화하시라고 지금은 자신있게 얘기해드려요. 왠지 아세요? 일단 보험금이 잘 안 나오거든. 두 번째, 보험료가 얼마나 어디까지 인상이 될지 모르겠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 4세대 급여 80%, 비급여 70%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보험료가 훨씬 더 4분의 1, 5분의 1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빨리 전화하시고 남은 차익만큼, 예를 들어서 1세대 가입자가 18만원 납입한다고 하면요, 4세대로 전화하면 보험료가 3만원, 4만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14만원, 15만원은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입원비, 수술비 한 4, 5만원 선으로 따로 추가적으로 가입하시고요, 10만원 정도는 세이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험회사만 배불리 해주지 마세요. 본인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을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전에 암진단비,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는 내가 20년 동안 납입하고 노후에는 보장만 받으면 돼요. 하지만 실손보험은 언제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납입하고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아야 돼요. 평생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험료만 유지? 아니에요. 보험료는 1년 혹은 3년마다 계속 인상이 되다 보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인상이 될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유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빨리 전화하시고 입원비나 수술비를 12월 31일 전에 미리 갈아타시라고 자신있게 저 보험왕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25년 1월달부터는 보험료도 인상되고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요. 15%에서 20% 정도. 또한 수술비나 입원비도 이제 중복가입이 안 돼요. 특히 1세대 죄송합니다. 1인실 가입자는 지금 60만원.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20만원,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30만원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확정이 되고 다음 달부터 바뀐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질병수술비, 종수술비는 중복가입이 안 돼요. 아직 수술비 보험은 정확한 지금 내년에 내용들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런데 저 보험왕이 설명드린 것처럼 실손보험 외에 수술비 보험은 중복가입이 어렵고요. 한도도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 그다음에 신문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평균 7.5%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플러스 알파로 3세대 가입자분들은 거의 20% 이상 인상이 된다고 확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 보험왕이 뭐 공포 마케팅 내년에 이렇게 바뀔 거다 카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확정이 된다는 거죠. 자, 사장님 4세대 전화한 게 좋겠죠? 맞아요. 실비 너무 많이 올라요. 네. 하지만 지금은 별로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엄청나게 더 오를 예정이다. 자신 없으면 빨리 전화하셔라. 자, 실손도 이번 달에 해야 해요? 자, 아니요. 실손보험은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실손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번 달 가입할지 내년에 가입할지 그거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오늘 저 보험왕 실손보험 4세대로 전화하고 입원비와 수술비 따로 보완을 해야 되는 플랜 저 보험왕이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약관이 바뀌는데 4세대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요? 일단은 보험금 청구 많이 하신 분들은 1세대 2세대가 좋아요. 왜냐면 4세대는 포괄주의. 그래서 제가 보험금 청구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 많이 하면 1세대 2세대는 같이 올라가요. 하지만 4세대는 내가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 안 했으면 오히려 할인이 되기 때문에 보험 청구 많이 하신 분들은 차라리 1, 2세대를 유지하시고 보험 청구 안 하신 분들은 4세대로 빨리 전환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연님 항생 입원 간병비랑 가입했어요. 잘하셨습니다. 항생 입원비 오늘은 수술비 가지고 왔는데요. 뭐 삼성화재나 흥국화재나 흥국생명 좋아요. 하지만 가성비 부분에서 흥국화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보험료 인상된다는 그런 내용 한번 기사 내용을 보고 하나씩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2024년 12월 24일 며칠 전이죠. 크리스마스 전날 내년에 실손보험료 평균 7.5% 평균이다 보니까 더 많이 인상이 될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 평균 7.5% 인상이 오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3세대는 평균 20%. 3세대. 일단 3세대는 뭐 90%, 80% 이렇게 되는데 3세대도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3세대 평균 20%, 4세대는 13%. 가입 상품마다 적용되는 인상률 달라 보험사,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부터 볼게요. 네, 뉴스 몇 가지 자료 저 보험왕이 가지고 왔습니다. 뉴스 영상도 있는데요. 뉴스 영상은 또 저작권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냥 뉴스 기사 내용을 보고 저 보험왕과 같이 우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 1이에요. 내년에 실손보험료 거의 평균 7.5% 인상, 3세대는 20%나 오른다. 4세대도 역시 13% 정도 인상이 된다는 내용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에 정말 오늘 또 한국은행에서 그랬죠.
와 정말 내년에 최악이다, 정말 내년에 많이 힘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공포 마케팅 하는 게 아니고 경제가 그만큼 안 좋아지고 정말 잃어버린 일본의 20년 뭐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보험 시장도 그렇고요, 서민 경제가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니 해도 돈이 없으면 뭐 먼저 깨져? 보험 먼저 깬다는 거죠. 보험 먼저. 네. 그래서 24일 거의 평균 실손보험료가 내달 일단은 7.5% 정도 인상이 되고요. 최근 3년간 실손보험 인상률 평균은 약평균 8.2%.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1세대는 2%, 2세대는 6% 정도, 3세대는 20%, 네, 이렇게 4세대는 13% 정도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도 말고도 지금 데일리 매디저, 네, 여기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평균 7.5%, 3세대 20%. 네, 그래서 다 지금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7.5%, 3년간 거의 8.2% 네, 올랐다. 그리고 4세대도 13%로 인상이 될 예정이다. 손해율은 지금 어마무시하다. 보험회사들은 보험료가 인상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상되는 부분만큼 사업비를 공개하라고 하면 자기네 비밀이라고 그런 오픈을 안 해요. 근데 정말 손해율이 100% 이상 났는지 내려갔는지 적자인지 흑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자기네들은 연말이 되면 임원들 서로 뭐 인센티브 받고 보너스 받고 막 진짜 난리 부르스에 치죠. 지네들은 진짜 월급을 정말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면서 보험료는 계속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자를 아예 그냥 호구로 보는 거예요. UCS 여기서도 내년 실손보험료 7.5% 인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3세대는 20% 이상 급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뉴스기사 거의 다 뭐 똑같은 맥락이지만 뭐 3세대는 20%, 4세대는 거의 뭐 13% 인상이 된다. 정말 인상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국민일보도 그래요. 내년에 실손보험료 더 뛴다. 3세대 20%, 4세대는 13% 정도 인상이 된다. 높은 손해율 평균 약 7.5% 정도 인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내년에 실손보험료가 평균 7.5% 인상이 돼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인상이 될 예정이죠. 1세대 평균 2% 정도, 2세대는 6%, 3세대는 20%, 4세대는 13%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4세대를 전화하던가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앞으로 많이 올랐지만 더더욱 오르겠죠. 1세대는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혔어요. 왜냐면 다초점 렌즈나 백내장, 전립선 결착술, 도수치료 여러 가지 보험금을 안 주다 보니까 손해율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1세대, 2세대는. 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1세대, 2세대 분들이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 보니까. 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서민이 보험금 삥땅 치지 말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제 생각에는 4세대도 13% 인상되지만 그래도 보험료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라면 4세대로 차에 전환하고요. 남은 차인 만큼 입원비, 즉 이번 달에 판매가 되는 한화생명 만원, 그리고 수술비 4만원으로 같이 보완하면 입원비 만원, 수술비 3, 4만원 합쳐서 5만원 미만으로. 자, 그러면 1세대 가입자분들 거의 15만원, 18만원이라고 하면 4세대로 전화하면 3, 4만원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14만원이 세이브가 될 건데 거기에 5만원만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따로 저축을 하시던가 더 내려서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1인실 60만원, 그리고 2, 3인실 25만원, 거기다가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일단 훈구생명이나 훈국화재 아니면 삼성화재 요런 쪽으로 DB손해보험도 괜찮고, 그래서 수술비를 3, 4만원, 입원비 만원 합산해서 5만원 미만으로, 거기다가 4세대 실손보험 같이 가입하면 10만원 미만으로 유지하시면 그게 더 좋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실손 점점 왜 그러는지, 근데 보험회사 입장도 이해해요. 보험금이 엄청 많이 나가니까. 20만원 약과예요. 앞으로는 30만원, 40만원 쭉쭉쭉쭉쭉 네, 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유지 못할 거라고 하면 빨리 전환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되는지 전환해야 되는지 저 보험왕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요?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건강한데 비싼 보험료를 부담이 있다면 네, 당연히 전환해야겠죠. 보험료가 부담되고 내가는 건강해. 그러면 당연히 4세대로 전환하고 보험료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내가 현재 병원 입원 치료 중이라며 그리고 내가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으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4세대 보험은 개개인별로 내가 보험금 청구를 안 했으면 할인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으면 오히려 할증이 많이 됩니다. 1, 2세대의 가입자분들 그렇진 않아요. 예,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실손보험 청구 많이 했다고 청구 안 했다고 똑같이 평균적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보험금 청구 안 하신 분들이 억울할 수가 있겠죠. 치매, 급여 보장을 받고 싶다면 당연히 전환하는 게 좀 더 좋다는 겁니다. 앞으로 낼 보험료보다 더 많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면 유지하세요. 네. 하지만 추가 지출 없이 생활비 자산을 늘리고 싶다면 전환하는 게 낫겠죠. 네, 나는 보험료에 많이 납입 안 하고 싶어. 그러면은 4세대로 전환하는 게 낫겠죠. 앞으로 낼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유지하세요. 1, 2세대로.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빨리 전화해서 보험료를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자, 질병 입원비 365일 보상 후에 180일 면책기간도 상관없다면 유지하세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면책기간 부담 없이 보장만 받고 싶으면 전환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 네, 실손보험 가입 시기 보상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손보험 가입 시기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여기 보시면 1세대 치매 지금 통원실 보장 안 하고요. 그리고 치질 보장 안 해요. 한반병원 입원시 그리고 통원시는 안 됩니다. 입원시는 가능하지만 치과는 상해는 보장이 되지만 질병은 안 돼요. 정신과는 아예 안 되고요. 해외 치료비는 하지만 4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피부질환, 선청질환, 그다음에 지금 불임 같은 경우 안 되고요. 80% 후유장애도 소멸돼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산재도 일단은 40%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2세대예요. 2세대. 네, 2세대 보시면 2009년 8월 이후죠. 일단은 치매는 2세대는 전부 다 돼요. 2세대는 지금 3개로 나눠져요. 네, 3개로. 그래서 2세대는 가입 시기마다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치질, 한반병원 치과는 2세대는 모두 다 보장이 돼요. 당연히 비급여는 안 되고요. 비급여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신과는 2세대 초창기 가입은 안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2013년도 1월달이나 16년도 1월달은 일부 F코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해외 치료는 1세대만 되고 2세대, 3세대, 4세대는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자해 입원, 수두로 입원했을 때는 일단은 건보 적용이 안 되면 40%까지. 하지만 16년 이후부터는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 자, 백내장은 지금 여기 보시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급여든 비급여든 되는데요. 2016년 1월부터는 급여만 되고 비급여는 안 돼요. 그 불임관에서는 전부 다 임신 출산은 안 된다. 4세대만 가능해요. 요거는 4세대의 또 하나의 장점이겠네요. 피부질환은 모두 다 안 되고요. 4세대 급여 부분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선천성 기형 일단은 1세대는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 자, 80% 후유장애도 소멸이에요. 1세대는. 하지만 2세대, 3세대도 모두 다 보장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보험 산재도 약 40% 정도. 하지만 2세대 끝물부터는 지금 여기 보시면 8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3세대예요. 치매, 치질, 한의원, 한반병원 모두 다 보장이 돼요. 4세대도 가능하고요. 정신과 치료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해 입원 는 당연히 다 보장이 안 되죠. 백내장
네, 다초점 렌즈도 전부 다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피부 제한도 다 안 되지만 4세대만 가능하다는 거. 선천성 기형이죠. 선천성 Q코드 00서부터 99까지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80% 후유장애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보상 산재 본인 부담금은 최대 80%, 급여는 80%, 비급여는 7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1세대부터 4세대 일단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부분들 정확히 알고 계신 다음에 내가 4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시간만 있으면 입원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100%, 90%, 80% 보장이 되니까 6시간 입원해달라고 하고 입원해서 200만원, 300만원 보장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험사에서는요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왜 입원을 해야 돼? 이거 수술, 시술 되게 간단한 치료인데 백내장 다초점 이거 1시간도 안 되고 30분이면 끝나는데 왜 6시간 입원을 해서 수술해야 돼? 이러면서 보험금을 안 줘요. 아니면 통원비로 20만원, 25만원만 주고 입원을 했다 할지라도 인정을 안 해줘서 200만원, 300만원 못 받고요. 그냥 통원비로 25만원만 주고 끝난다는 겁니다. 네. 자, 입원을 해야만 한다면 입원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입증 서류, 입증 그런 증거 자료는 계약자가 찾아야 돼요. 뭐 합병증이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증빙 서류를 계약자가 잡아내야 증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백내장이나 다초점 이거는 어떻게 입원을 해서 내가 수술해야 된다는 그런 합병증 여러 가지 그리고 서류 어떻게 보내줘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 입원을 해서 100%, 90% 받고자 원하지만 보험회사는 다 무시하고 통원비밖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이 있어야 통원시든 입원시든 실손보험에서 부족한 그런 병원비 커버를 수술비 보험으로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저 보험왕 일단은 보험료가 2025년 1월달부터 일단 평균 7.5%, 특히 3세대는 20%, 4세대는 13%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보험료가 인상이 될 때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저 보험왕이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제 말은 정답은 아닌데요. 일단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입원비나 수술비를 좀 더 보완해서 젊었을 때 빨리 내고 나중에 노후 때는 보장을 받아야지 실손보험료 죽을 때까지 내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보장을 받고자 너무 부담돼요. 지금도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데 나중에 노후 때는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40만원, 50만원 유지 못해요. 네. 연금은 정말 막 한 달에 4, 500씩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유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신 없으면 빨리 4세대에 전화하고 입원비랑 수술비로 보완해서 나중에 좀 빨리 내고 나중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갱신형으로 추천해드리면서 저 보험왕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